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것인데요. 이 글자는 한자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본어 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어에 속하죠. 특히 앞에 있는 이 글자,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되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었는지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자에 집중을 해야겠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 글쎄요, 우리나라 도금으로 읽는다면 바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발음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도금, 네, 택이 아니라 덱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어 발음, 오타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고, 그렇죠? 공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래쪽은 타쿠라고 해가지고 집을 뜻하거나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글자에 집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덱이라고 읽었습니다. 뭐 어택, 어덱 상관없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읽습니다. 자, 일단 한자 먼저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첫 번째 글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갑골문과 근문을 보시면 사람이 말의 고삐 같은 것을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3급 배정 한자 거느릴 어자입니다. 네, 조금거를 척자, 보통 두인변이라고 얘기하죠. 이가 부수가 되고 총 11획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쓰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1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문회에서 얘기한 11획에 맞지 않네요. 제가 아무리 써봐도 이것은 12획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11획으로 일단 해놓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획수는 중요하진 않죠. 자, 이 글자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설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부리는 것이다. 사실 옆에 있는 이 갑골문과 근문은 이 글자에 대한 나중에 이 좋은 거를 척자는 나중에 붙은 글자이고 원래는 이 글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이 글자가 말을 풀어놓고 그렇죠? 뭔가 짐을 부리는 것, 짐을 부린다는 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짐을 내려놓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보일 시자를 넣으면 막을 방어하다 할 때 어도 됩니다. 어쨌든 거느릴 어가 되고요. 거기에는 풀사, 짐을 풀어놓다의 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모는 것이다 라고 허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신의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확대로 해석해서 지금 쓰고 있죠. 어명이라든가 어가라든가 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자는 우리가 요즘에는 어용이라고 많이 쓰죠. 어용이라는 것은 임금이 부려서 쓰는 이런 뜻이지만 지금의 임금은 없기 때문에 정부 편에서 정부 편을 들면서 정부의 명령을 듣는 것을 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뒤에 많은 단어들이 조합될 수 있죠. 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오늘의 한자어 시리즈나 아니면 금일 한자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느릴 어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금이 두 개인데 일단 한국 어문회에서는 도금을 하나로 규정해 놨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집, 택자입니다. 택. 그런데 이게 사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라든가 무슨 안성댁이라든가 할 때는 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이게 이 글자 자체가 투어고 있고 투어
그 다음에 자이가 있습니다. 자이가 아니라 저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대부분은 투어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덱으로 읽는 습관이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다 택으로 읽는 쪽으로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집택으로 돼 있어서 주택이니 뭐 택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총 6획이고 집면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갑골문을 보시면 금문을 보셔도 일단 지붕은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허신은 이 글자를 보통은 풀이나 풀잎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 아래에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매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어쨌든 지붕이 있고 거기 안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허신은 이 집택자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렇죠? 소탁야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하는 곳이다. 집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의지해서 기탁해서 뭐 이게 뭐 기이기도 합니다. 기생하다 할 때 그렇죠? 또 기대다의 뜻이고 또 기대의 뜻인데 그렇게 생활하는 곳이죠. 내가 의지해서 생활하는 곳. 그래서 이게 집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원래 부탁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탁해서 부탁해서 아니면 의지해서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집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택이 아니라 덱으로 읽는 경우도 있죠. 특히 상대방을 뭐 반존대 정도로 얘기해서 덱이 덱은 뉘시유 덱은 뉘시옵니까? 라고 할 때 이 덱이란 말을 쓰죠. 이게 존칭어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한 게 이 덱이라는 거는 좀 오래된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말다툼 같은 게 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낮춤말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당신과 비슷한 얘기예요. 당신은 원래 높임말이지만 싸울 때는 낮춤말에 해당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덱도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 덱이라고 제가 발음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었고요. 대신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말 샘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타쿠입니다. 오타쿠. 아까 말씀드린 오타쿠. 이게 오고요. 이게 타쿠입니다. 택이나 덱이나 타쿠나 비슷하죠. 발음은 오타쿠라고 하고요. 자, 우리말 샘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오타쿠 같은 경우는 폐쇄적이고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얘기하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져서 뭔가 사회 부적응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죠? 존중하는 예전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샘에는 두 가지 예문도 실려 있었는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는 왜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오타쿠가 되는지 이해하고자 석 달간 수많은 오타쿠를 만나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한국일보 2002년 4월에 기사니까 오타쿠란 말이 적어도 2000년대에는 우리가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평소 코스플레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올리는 등 오타쿠로서의 생활을 공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2011년 7월 조선일보입니다. 이 코스플레이라는 거는 커스튬 플레이입니다. 이것도 사실 오타쿠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커스튬이죠. 그렇죠? 복장을 입고 그 역할을 플레이어 롤이죠.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니메이션에 주로 해당을 하고 요즘에는 이 커스텀 플레이도 뭐랄까요 아주 뭐 드러내놓고는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좀 숨어서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좀 그래도 드러내놓고 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말 줄이기를 좋아해서 커스텀 플레이도 다 코스튬 프레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걸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플레이도 플레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일본어에서는 에이 발음이 장음의 에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코스프레라고 해서 코스튬 플레이를
코스프레라고 해서 우리가 코, 스, 프, 레라고 그대로 별 뜻인지도 모르고 바로 쓰는 경우가 있죠. 약자 코스프레라든가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쓰고 있으니 일본어 잔재인 걸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 쓰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타쿠하고 코스프레까지 얘기를 했네요. 네, 코스튬 플레이까지 해서 자, 오타쿠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말씀에서는 정의하고 있고 앞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아마 실릴 만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타쿠족이라고도 라는 표자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회 일반 명사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형성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일본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 그 족, 원래 오타쿠족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줄어서 일본이든 우리든 오타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마니아층을 오타쿠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본의 오타쿠에 대해서 코토방크, 코토바 뱅크에서 한번 알아보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테 마타 다이산샤오 우야마tte 소노 이에 그다음에 주교 이유 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존경하여 그 집이나 주거지를 말하는 이르는 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말대로 이게 댁입니다. 그렇죠? 뭐 댁은 어디십니까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거주지를 말하죠. 집을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뜻이 사실은 상대방을 존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타쿠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4번의 뜻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아르슈미 나도니 콧대이때 호카노 모노고토니 무관심나 야크 아니죠. 와카모노 이유 조크고 어떤 취미 등에 그렇죠? 골몰해 있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젊은이를 일컫는 속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타쿠가 일본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댁이나 이런 말을 할 때 오타쿠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이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테니 타이시테 오타쿠도 요비카케루 토코로가라 또 이유 아니메 오타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대방에 대해서 오타쿠라고 말을 거는 그런 부분으로서부터 유래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애니메이션, 아니메 오타쿠, 아니메도 아니메이션의 그 준말이죠. 아니메, 그렇죠? 애니메이션 오타쿠라고 하면 그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쿠가 서로 이 오프라인 모임에 가는 거죠. 네, 뭐 어떤 장면인지는 잘 뭐 예상을 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입고 가고 가방도 메고 그다음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주인공을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 오타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대화명, 닉네임 같은 거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댁은요, 뭐 댁은 이렇게 오타크와 해서 댁은 뭐 어디서 오셨는지요? 이상한 말투를 쓰는 거죠. 일반 사람이 보기엔 상당히 이상한 말투인 거예요. 오타크라는 표현도 너무 옛날 말투인 것 같고 뭔가 그 매니아틱한 그런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얘네들은 만나면 얘네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요즘에는 비하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오타크라고 신기하게 부르더라. 그래서 오타크족이라고 처음에 명명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족을 빼버리고 오타크들 뭐 오타크 이 사람은 오타크다 저 사람도 오타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무슨 님 뭐 무슨 니마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또 사실은 원래는 PC 통신 용어 같은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얘기할 때 뭐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가 이런 좀 이상한 지금 보면 상당히 괴상한 표현입니다.
존칭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님, 무슨 님 해서 뭐 님족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님만 갖고 와서 오타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덱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덱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 그 사람들이 모이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또 어디서 그러면 오타크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느냐? 물론 뭐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했겠죠. 그런 동호회 같은 거. 그 만화 브리꼬 1988년에 6월호에 오타크의 연구라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카모리 아키오라는 어떤 저널리스트가 이 글을 썼는데 1983년이면 꽤 오래전이죠. 이때부터 오타쿠가 어떤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뭔가 그 물 밑에 있다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바로 198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토방크라는 곳에서는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타쿠라는 거는 상대방을 부르는 무슨 덱님 뭐 이렇게 부르던 명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덱이란 말, 당연히 조선왕조실록에 없고요. 재밌는 게 1935년하고 1965년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다 일본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935년 동아일보 일제강점기죠. 정찰기라는 최신 서간문의 범례라는 글에서 보면 오타크 미나사마은 그래서 우리말을 또 장문해야 되는데 일본어 한자, 일본식 한자를 막 써가지고 뒤죽박죽된 그런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유머글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965년 경향신문인데 이때 그 대일 외교의 저자세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욕과 차별을 왜 감수하고 있으며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오타쿠의 뭐는 중력 비자를 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는 아주 자유롭게 비자도 잘 받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비자를 잘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뭔가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서 비자 발급 안 한다던가 1965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오타쿠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옵니다. 다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덱, 오타쿠라는 것 당연히 일본에 쓰고 있겠죠. 중국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이건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 오타쿠 어덱이란 표현을 그대로 발음해서 씁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어덱이라고 하면 위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일본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히키코모리 플러스 오타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뭐라 그럴까요? 밖에 잘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좀 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 우리는 좀 전문가 아니면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으로 쓰죠. 오히려 이거는 일본과 비슷한데 중국에서는 요즘 들어 위자이라고 해서 오타쿠의 이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쭈로 위자이라고 하면 이 쭈로라고 하면 이건 제육이죠. 저육. 돼지고기 덕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엔 덕후라는 말도 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그 말 그대로 오타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본어에만 말이 통하는 덱이의 뜻입니다. 사람이어도 되고 상대방의 집을 좀 이렇게 높여서 부른 말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 geek나 geek, nerd 정도가 오타쿠에 해당할 겁니다. 특히 컴퓨터 geek, 컴퓨터 nerd라고 하면 특히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뭐 컴퓨터 개조하고 부품 사고 뭐 예쁘게 꾸미고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geek나 nerd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심지어 그냥 오타쿠는 오타쿠라고 해서 그냥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영어로 하면 geek나 nerd 정도인데 그냥 오타쿠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를 지금은 쓰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이런 표현은 아예 없었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덕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오덕후. 네. 오타쿠가 너무 일본어 같으니까 이것을 뭐 글쎄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오타쿠 하니까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네, 뭔가 오타쿠들은 네, 덕후. 뭔가 후덕한 것 같죠. 좀 살도 좀 더 찌고 왜냐면 외부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착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후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덕후 혹은 오덕 혹은 덕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덕만도 쓰죠. 한자는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지 오덕후 할 때 반드시 큰 덕자에 그죠? 두터울 후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말로 바꾸려고 한 거죠. 오덕후나 오타쿠나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덕후도 너무 길다 그래서 덕후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무슨 덕까지 줄였습니다. 대신 그냥 덕으로는 잘 안 쓰고 뭔가 단어 하나 붙죠. 예를 들어서 겜덕이라고 하면 게임 덕후. 밀떡 이건 뭘까요? 밀가루 떡일까요? 그게 아니라 밀리터리 덕후. 그러니까 어떤 군사 용어라든가 그런 장비 같은 것을 되게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있습니다. 뭐 펜덕 펜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고 덕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오타쿠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질이라는 거는 군것질처럼 뭐뭐를 하는 행동을 좀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덕질하다고 하면 뭐 어떤 연예인을 막 좋아해서 뭐 자료를 모은다던가 매일 뭐 그죠?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덕질이고요. 입덕입니다. 그렇죠? 이 덕후의 세상에 입문하다 입덕. 네. 방송에도 많이 써요 요즘에는. 탈덕 이거는 입문했다가 이제 흥미가 없어져서 이제 나는 이제 안녕 바이바이 한다. 그래서 이제 벗을 탈자 써서 탈퇴한다. 탈덕도 있고요. 휴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이건 정말 처음 봤는데 잠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덕질을 좀 잠깐 휴식하겠다, 쉬겠다. 휴덕도 있습니다. 덕밍아웃 들어보셨습니까? 덕밍아웃. 덕밍아웃은 저 덕질, 덕후의 커밍아웃이 붙어서 내가 원래는 숨겨왔지만 내가 사실은 어떤 걸 되게 좋아한다. 상당히 심취해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특히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이런 데 속합니다. 내가 뭐 로봇 조립 프라모델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숨겨오다가 방송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덕밍아웃입니다. 그게 보통은 은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 할까봐 뭐 자기가 내키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커밍아웃, 덕질해서 덕밍아웃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은 이 요즘은 정말 많이 쓰는데 최애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최애. 이게 사실은 오타쿠들이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내 최애가 뭐다 한데 이거는 요즘 여행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최애 다음 말은 차애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네. 보통 연예인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라든가 최애, 차애 같은 것도 다 오타쿠들의 말이었는데 지금은 꽤나 널리 쓰이고 있다. 뭐 반드시 오타쿠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타쿠에서 오덕후가 됐고 오덕이 됐고 덕후가 됐고 그 줄어서 또 덕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히 무슨 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덕은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는 어떻게 보면 한자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특이하게 일본어 한자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거느릴 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오타쿠 해서 쓰는데 이제 두 글자 한자를 고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국 한자도 중국어에서도 위자이라고 해서 이 글자를 쓰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느릴 어자에 백자 혹은 집택자가 결합한 오타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좀 특이한 한자어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중국에서 유래한 혹은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어도 가끔씩 섞어서 구성을 한 다음에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229번째 오타쿠는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